더하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그 15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에 네. 정말로 유도 과정이 너무 복잡했던 점과 직선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식으로 네. 봤었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은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하는데 세 가지가 끝이 아니었어요. 뭐 방법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서강대학교 서강대요. 수리논술 기출문제예요. 꽤 어렵던 걸 어렵다고. 좋은 학교죠. 어렵다고 하던데요, 기출 문제들이.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명문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하. 자, 서강대학교 네. 기출문제를 좀 소개를 하자면 네. 제시문에서 수리논술은 보통 제시문을 줘요. 아. 그래서 이 제시문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라고 요구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배우는 저 같은 사람도 풀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줬냐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예, a 곱하기 b의 2분의 1배 하면 요 넓이잖아요. 네, 넓이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 빗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높이를 h라고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ch 해도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둘이 어때야 돼요? 같은 삼각형이니까. 같아야 돼요? 예, 같아야죠. 넓이니까. 어떻게 같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죠. 그렇죠. 이번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본 거죠. 아. 요거 수선의 발 내려서. 그럼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B하고 CH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걸 눕혀서 다시 그려볼까요? 직각. 참 여기도 직각. 제가 한쪽에서만 보기 시작하면 그 방향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쓴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왜 똑같다 그러지? 그래서 B, 네. A, 네. 요거 C, 요거 H. 그럼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하고 같아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좌표 평면상에 이런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요 원점 좌표는 0,0 원점 O에서 직선 L이라고 할게요.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뭐 또 도형의 방정식만 이용하라 그러면 복잡하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무슨 얘기냐?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하기 요 점에서 원점에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길이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요 길이가 바로 원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겠죠. 그렇죠. 그 거리를 D라고 둘게요. 네. 그러면 요 거리를 C라고 두면 되겠네요. 그럼 C 곱하기 D하고 요 거리를 PQ라고 하게 되면 PQ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C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 C 썼으니까. D2라고 할게요. 네. 2로 바꿔주세요. 네. 네. 이걸 이용하면 D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상의선 그냥 풀면 넘기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음. 그러면 요 직선을 줬기 때문에 요 x절편의 좌표는 y 값이 0일 때 x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C. 되겠죠. c 넘기고 a로 나누면 네. 없어지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c 넘기고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네. c가 되겠죠. 네. 물론 bc는 0이 a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주어져 있었고요. 그래야지만 분모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는 얘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길이만 구하려면 얘들을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P 길이는 요 길이 P 값은 A분의 C의 절대값일 거고 Q 값은
B분의 C의 B분의 C.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취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안 붙였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요 놈은 AB 절대값분의 C의 제곱의 절대값이 절대값. 되겠죠. 네. 됐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값은 요 길이잖아요. 네.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A분의 C, 제로일 거고요. 요 점은 0,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따라서 얘 빼기 얘 하니까 A분의 C의 전체의 제곱, 얘 빼기 얘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 전체의 제곱이 돼요. 네. 그러면 루트에 A제곱분의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 되네요. C의 제곱 뭐 할 수 있을까요? 묶어낼 수 묶어낼 있겠죠? 수 있죠. 그럼 C의 절대값 루트에 A의 제곱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 통분해주면 C의 절대값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제곱 B의 제곱 그러면 다시 C의 절대값 요는 끄집어내면 AB의 절대값 나누기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네요. 네. 그놈이 2예요. 2 곱하기 D D. 한 것이 PQ. AB분의 C의 제곱의 절대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네요. 네. 왜 식이 이렇게 나왔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요. X절편은 요거 맞고요. 음. Y가 0일 때의 값이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요 거리 곱하기 요 거리랑 요 거리 곱하기 요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걸 쓴 거잖아요. 네.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 통분을 거꾸로 했잖아요. 네? 통분을 거꾸로 했다고요. 요 부분. 아, 미쳤나 봐 우리 둘 다. A제곱 B의 제곱분의 A제곱 이상하다 더하기 그랬어요. 이상하다. 요거죠? 맞나요? 예. 네. 요거하고 D를 곱한 것이 AB 절대값분의 C의 제곱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대값 AB분의 네.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C가 되고요. 네. D 곱해서 절대값 AB분의 C의 제곱 제곱. 절대값이랑 같아야 네. 되는 거예요. 이거 약분되죠? 네. 그리고 얘들로 몽땅 나눠버리면 결국 D는 루트 A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C의 절대값 하나 약분하고 나면 절대값 C만 C. 남겠죠. 네. 이게 뭐냐 하면 원점에서부터 일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 5에서 직선 1까지의 거리에 얼마니?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그 사실을 활용해서 이번엔 일반적인 케이스 이 직선 L 주어져 있고 점 P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봐라. 그러면 방금 전에는 원점에서부터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 이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것만큼 얘도 평행이동시켜버리면 거리는 변하지 않겠죠. 않고 이 점만 원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려면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x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y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P점을 요만큼 평행이동시키면 P점이 원점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도 평행이동시키는 거 배웠었죠. 네. x 대신에 x 빼기 평행이동한 양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x1 그 다음에 b에 네. y 더하기 y1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네.
그럼 전개를 해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ax1 by1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식에서 요 상수 어디 갔니? 요 상수 c에 해당하는 게 요 식에서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다 상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절대값의 요 상수 a 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네요.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더라. 이거 지난 시간에 구했던 공식하고 결과가 어때요?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이게 네 번째 그거는 전략이죠. 아까 지난번에 네.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이용하니까 또 더 쉬운 방법이 나왔더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학 근데 이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예. 조금 전에 했던 그 결과물로 가지고 대입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면 똑같은데요. 이 결과물을 이 과정을 알아야지 그 결과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은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거보단 간단.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단계들이 한 단계에서 끝나주면 고맙지만 요걸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생겨나면 이건 일단 쉽지는 않죠. 일단 지금 좀 전에 했던 건 원점으로 맞춰서 그렇죠. 문제를 푸는 것. 그렇죠. 좀 이것도 다- 아이디어죠. 그 다음 달에 한 거는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렇죠. 원점에서의 원점에서 거리를 거리를 찾는 거. 찾는 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미난 게 원점은 특별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선과 특별한 점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먼저 만들고 점에 예, 그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특별한 점이 아닌 일반적인 점, 특별한 점이 아닌 원점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점, 점들을 그렇죠. 를 평행 이동시켜서 원점으로 맞춰서 계산을 함으로써 계산함으로써 일반적인 점에서의 거리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고민들은 왜 하냐 하면 식을 얼마나 덜 복잡하게 복잡도를 낮출 것이냐. 그래서 효율성 높일 것이냐. 복잡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이게 이제 문명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모든 것에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근데- 높이기 위해서 줄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인류들은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빠른 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컷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모르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컴퓨터를 처음 손댔던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아주 잘 모르더라도 최소한 운영 체제가 뭐고 쓰는 단어들. 예, 운영 체제가 뭐고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운영 체제가 이제 윈도우로 통일되면서 마우스 클릭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졌죠. 프로그램들을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죠. 이걸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게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용자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망가졌을 때 아니요. 아니요. 기본 원리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죠. 이미 않아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들이 점점 검이 참 약해져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알고리즘을 짜고 그 알고리즘을 짜는 과정 속에서 부닥치는 또 다양한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가고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이상 쓰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쓰죠. 그것만 쓰죠. 거기에 창의적인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디나.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컴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능이 좋아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잡아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편리한 걸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간다. 그 외적인 것은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렇긴 하죠. 뭐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진 않는데 그래도 알면 아니, 되게 알면 좋아. 알수록 더 좋지 않냐. 알수록 좋은데 어쩔 땐 그것도 방해가 되더라. 근데 수학은 어쨌든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알아야지. 네, 왜 일단, 이게 됐느냐 이건 거잖아요. 예, 일단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예. 어려운 문제라서. 예,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용자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걸 활용하는 능력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또 그거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면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남는 자기 그 두뇌의 자원이라든지 뭐 시간의 자원들을 다른 쪽으로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꽤 오래 했어요. 지금 네.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점과 선에 대해서. 예,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 찾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 파악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내분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외분점을 어떻게 외분점. 찾을 것인지 네. 그래서 주어진 두 점의 위치 관계 뭐 두 점 위치 관계 찾으면 세 점 위치 관계, 네 점 위치 관계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사실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는 방식이 뭐지? 그렇죠. 그래서 왜 도대체 직선의 방정식은 1차의 방정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표준형 네. 의 직선의 방정식과 일반형의 직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더라. 존재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직선을 결정짓는 조건 서로 다른 두 점. 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기울어진 정도하고 한 점.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직선도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한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유도하는 것도 공식으로 만들 수 있더라. 뭐 기울기 m이고 한 점 x1, y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더라. 네. 뭐 그 이전에 보다 더 본질적으로 두 점 x1, y1, x2, y2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빼기 x1. 네. 사실 이건 정리된 결과였고 네. 원래는 저는 이걸 더 선호한다 그랬죠. 요거요. 네. 제가 이 식을 더 선호한 이유는 지금 2차원 평면이니까 두 점, 한 점의 좌표가 두 수의 순서쌍이잖아요. 네. 3차원 공간일 때는 당연히 세 세 수의 순서쌍이 돼서 한 점의 좌표가 이렇게 숫자 3개로 표현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통 Z 좌표를 쓰는데 네. 그럼 X1, Y1, Z1, X2, Y2, Z2라는 두 점이 공간에서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했던 것처럼 그렇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는 건 하나 더 넣으면 되거든요. Z2 빼기 Z1분의 그렇죠. Z 빼기 Z1. Z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좀 더 훨씬 더, 나은 표현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가서에서는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필요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이것과 이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식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그러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지? 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점과 직선 위치 관계 둘 중에 하나예요. 직선 위에 있던가 위에 있지 않던가. 그래서 위에 있으려면 직선의 방정식에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위에 있지 않을 때는 또 뭐가 궁금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고민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엔 직선과 직선이.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들은 또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거기 동일한 평면상의 두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셋 중에 하나다. 병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관계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특히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서로 직교하기 위한 조건. 직교. 그래서 사실 이걸 먼저 해야지만 이게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상 이걸 먼저 봤던 거죠.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주로 점과 직선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런 관계들이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봤던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정리가 되니까요. 궁금증을 계속 가지면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너무 단순한가요? 아니요. 점이 있어, 선이 있어. 이 사람이 이 두 관계가 어떤 거야?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 궁금증. 내신이든 수능이든 수학의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 때에는 그 문제의 결들이 다 이런 관계들을 묻는 것들이에요. 관계들을 묻고 관계들을 수적으로 계산해서 결과치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기를 밟아서 이 선이 어떤 선이야?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위에 점이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이든 뭐든 어떤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래? 그렇죠. 수로 혹은 그렇죠. 아니면 문자로 예. 이런 단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부할 때. 예. 근데 학생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훈련을 하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직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올라와 가지고는 이제 비로소 직선이라는 놈을 실제로 점찍기를 해가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요. 근데 3학년쯤 되면 이제 뭐만 남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형식 폼만 남는 거예요. y는 ax 더하기 b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했었는지를 까먹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비로소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폼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원인을 규명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고리가 전혀 되어서 하나의 잘 짜여진 이론 틀로 머릿속에 기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늘 무슨 공부든 궁금증이 다음 맞아요. 궁금증을 만들고 그 궁금증이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는 게 늘어날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 많아져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틀렸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쫄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못 갔나 보다. 그렇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로 네. 점하고 직선만 살펴봤잖아요. 네.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원. 그렇죠. 와, 맞았어요. 곡선에서 이제 사실은 곡선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곡선이 바로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 보통 다루고 그럼 당연히 원의 방정식만 다루겠습니까? 점과 원의 관계, 직선과 원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살펴보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계식만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은 하는데 풀려 그러면 복잡해. 알겠습니다. 뭐 언제가 되겠죠. 네.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점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기로 해요. 기대. 저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